네, 화제의 코너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입니다. 네. 정말 남녀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정말 세네요, 사연이. 오늘은 아예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네. 결혼하신 분이 결혼을 유지해도 될까요? 정말 심각한 사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네. 이런 사연까지 보내셨는지 저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전 27살 여자고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친정집 세탁기가 고장났었는데요. 저는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직원 할인가로 세탁기를 살 수 있냐고 물어봤고 흔쾌히 남편은 회사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 내역을 본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빠, 엄마 내 세탁기 말이야. 직원 할인가로 산 거 아니었어? 직원 할인가로 25% 싸게 샀지? 근데 왜? 아니, 아까 뭐 사려고 내가 오빠 쇼핑몰 아이디로 들어가서 봤는데 구매 내역에 오빠가 세탁기 산 게 있길래 그거 회사 쇼핑몰에서 다 할인받아서 산 거라고 했잖아. 아 사실 그게 제인아, 사실 말이야. 예전부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로도필 전자에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하청업체에 다녀. 아 그래서 직원 할인가로 살 수가 없어서 쇼핑몰에서 산 거였어. 직업을 속였어. 뭐라고? 하청업체라고? 아 일부러 널 속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야. 소개팅 시켜준 친구놈이 너한테 로도필 전자 다닌다고 이미 말을 부풀려 놓은 상태라 말해야지 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실망하고 날 떠날까 봐 두려웠거든. 처음 남편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다음 주면 한식이잖아요. 아버님 산소 가실 거죠? 결혼 전엔 아버님 산소도 한 번도 못 찾아뵀는데 이번엔 직접 가서 인사드리려고요. 아가야. 창훈이가 아직 얘기 안 하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님은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며 자리를 황급히 뜨셨습니다. 제인아, 사실 우리 아버지 상황이셔. 진짜 처음 들었어. 소름 끼쳐. 오빠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했잖아. 사실 아버지라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10살 때 엄마가 이혼하셨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아버지 얘기 꺼내면 왜 이혼하셨냐 물어볼 것 같았고 그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까지 휘두르셨다고 말하면 네가 나도 똑같은 남자로 보고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 가슴 아프네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된다. 그럼요. 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으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환경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준 남편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제 마음과 달랐습니다. 이 제인아 이거 봐라. 이거 너네 신혼집 등기부 등본이야. 아니 이 서방이 본인 동부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봐봐. 4억짜리 집에 용자가 2억 8천이야. 이 서방 돈은 달랑 1억 2천밖에 없고 너 빚더미 위에 사는 거다 얘. 아유 엄마 뭐 잘못 봤겠지. 오빠가 무슨 대출을 받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잘못 본 거 아니야? 얘 서류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이 서방이 또 거짓말한 건가 보다. 얘 아이고 세상에 직업을 속이질 않나.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하질 않나. 거기다 빚을 뭐 3억 가까이 져놓고 이 집을 샀다고 거짓말을 해? 혹시 결혼도 이거 한 번 하고 숨겨둔 애까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혼인사실관계 증명서라도 떼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전 까면 깔수록 이렇게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남편의 거짓말이 무섭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남편과 당장 헤어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남자를 믿고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 이 결혼 유지해도 될까요? 어렵네요. 이상한 일이네요. 이게 결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한 결혼을 유지할까 깰까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니 결혼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이 밝혀지면 더 배신감 느끼죠. 그렇죠. 근데 다음부터는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변호사분도 한 분 좀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좀 궁금하니까.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잘못하면 사기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네. 이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좋습니다. 들여다볼게요. 볼까요? 나이 32살, 그리고 K대 지방 캠퍼스. 그러니까 이 장모님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지방 캠퍼스라는 것도. 아, 서울이라고 그랬나요? 사실 서울 캠퍼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대기업 전자회사 하청업체 다니시고 여성분은 광고회사. 가족관계 보니까 부모님이 10살 때 이혼을 하신 게 맞고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니까 자신의 스펙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여자에게 차인 경험이 많네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 아내는 사실 남자분의 이런 굴곡진 삶을 받아들이기 더욱 힘든 게 부유한 가정에서 굴곡 없고 티 없이 자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한 건 물론 잘못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자꾸. 사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영화 네. 리플리의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합리화시키는 그걸 사람이 믿는 있잖아요. 사람. 네. 그리고 점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돼가는 사람.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이분은 습관성이다. 과거부터 거짓말을 꾸준히 해왔던 분인데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당당하지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위장하다 보니까 그 코드가 계속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동거를 많이 추천하는 쪽인데 어허. 그 동거를 하면 다 들켜요. 들키죠. 다 나옵니다. 네. 한 살아보면 들키니까. 2년 동거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분은 1년 동안 온통 거짓말로 다 도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현재 이 입장만 놓고 보면 헤어지셨으면 거짓말을 한 바탕이 있잖아요. 결국은 예전에 그 아버지가 그런 좀 알코올 중독에다가 손찌검을 했고 또 이제 자기의 그 스펙을 공개했다가 세 번 차인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결국은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아내가 정말 좀 참작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 때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홍진호 씨가 썸톡 이후로 말이죠. 자신감을 많이 찾았어요. 정말 오늘 방송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거예요? 잘하는 이유가 뭔지 근데 그 궁금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나한테 꽁치김치찌개 같은 게 나왔는데 약간 아버지랑 그냥 드시고 계시는 거는 저는 약간 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려서 아빠 왔어요. 아빠 와서 아빠 이거 좀 비리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조용하게 왜 뭐하러 얘기하냐고. 그 전에 연애할 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머리숱이 엄청 많으셨대요 아버지가. 머리숱이. 혹시 어머니한테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가발이 했던 거야. 진짜. 아버지 이미지 좋았는데. 아버지가 평생 잘하는 이유 네, 근데 그거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머리숱이 이게 없으신 편인데 요게 좀 가리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부분가발. 네, 조금만 이제 가리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러우셨대요. 자, 그럼 여성분들 이런 남자 숫에 대한 이런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가 실제로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뭐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고 그냥 장난을 치다가 생각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쑥 움직여 너무 야. 기괴하게 깜짝이야. 이 머리가 통째로 쑥 이렇게 움직이니까 순간 사람이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어머! 어머!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뭐야? 어머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빠 나 너무 무서워서 나 먼저 집에 갈게 이러면서 너무 놀라서 집에 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라니. 아니 왜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대머리 모습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아니면 그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 지금까지 나 만날 때마다 그럼 그걸 태연하게 쓰고 나와서 자기는 아닌 척 막 그 사람 했던 얼마나 그런 가슴이 아프겠어. 연기한 모습 가슴 왜 나- 아프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제이나 씨를 우리 잘 이렇게 연애하고 있잖아. 근데 뭐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이거야. 갑자기 열지 마. 슬라이드로 열어. 이거야. 어떡하니 제이나. 너무 갑작스러워 왜 갑자기 열어 다시 닫아 아니 근데 그래도 그게 나아요. 놀라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거짓말했다는 게 속이 상한 거지 이 사람이 대머리여서 싫지는 않거든요. 박지윤 씨는? 저는 최동석 씨가 대머리였던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없어. 근데 대머리일지라도 잘생긴 얼굴이라 브루스 윌리스. 적당히 하세요. 이분 정말. 근데 제일 이런 많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건 과거 연애 경험 속이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연애 경험. 여자들이 오빠 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줘. 벌써 속으면 안 된다. 얘기하면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는 넘어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졌거든요. 사실 과거의 연애 경력까지도 저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이사하다가 옛날 사진도 발견했어요. 분수대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봐도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쑥스러워져. 저는 맨날 보기 좋더라? 껴안고 있더라? 좋았어? 괜히 막 이러면서 삐쳐서 그런 놀리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쿨한 척하려고. 아니 근데 쿨한 척이 아니라 진짜 나도 웃겨서.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있어서 숨긴다는 게 더 그래 숨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더 싫은 거야. 저도 예전에 얘기를 들은 건데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요즘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많이 하는 게 둘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의 결혼 경력을 숨기는 경우도 정말 나쁘지만 많기 때문에 혼인 사실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하고 금융거래 확인서도 실제로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절친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랑 갑인데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못 해요. 태생적으로 얘는 너무 착해. 여자를 딱 만나잖아요. 저는 지금 집안 환경이 어떻고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머니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다음에 일어날 일을 대해서 미리 다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의 거짓말도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만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좋아하고 내가 가는 감정이 있으면 약간의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필요한데 이거는 조금 과했다. 과했죠. 네. 이분은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다들. 남자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여자분하고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뭐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도 내 집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조금 이제 전력이 좀 별로 좋지 않으시니까 나도 그렇게 도매급으로 볼까 봐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근데 그 정도로 이 여자분을 꼭 잡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알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을 했던 동기 자체가 자기 연민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했던 상한선은 결혼까지. 근데 왜냐면 너무 순순히 다 인정하잖아요. 작정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6개월 만에 다 들통나지도 않아요. 근데 6개월 만에 들통나는 것마다 다 시인. 정말 나쁜 사람이면은 그래 거짓말 했어 왜 끝내자고 이렇게 나오지 정말 미안해 사과를 하고 사실은 이랬어라고 실토를 한다는 건 물론 그 짧은 남자분이 시간에 잘못했지만 나도 이 사람한테 연민이 좀 가네요.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돈을 투자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상황에서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으니까 했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덕혜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 다른 여자가 있어. 그거는 곤란하죠. 아니 제 말은 뭐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야 왜 그랬어? 여자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속인 거야? 사실은 나 딴 여자 만났어. 근데 그게 말이 돼? 너와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어. 그렇게 다른 그 연애를 함으로써 너와의 어떤 지겨운 이 결혼 생활을 좀 더 이쪽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었고 하지만 나는 다시는 이 여자 만나지 않을게. 내가 많이 지겹니? 오늘 하루 만에도 엄청났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딱 남편 앞에다 두고 이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대통령이 났다. 앞으로도 나는 솔직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다 얘기를 해라.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또 걸리게 되면 난 그때는 당신과 갈라서야 될 것 같다. 로마로 한번 표시해봐요. 뭐 헤어져야 된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다 싶으면 이렇게 등 돌리시면 되고요. 등에 업은 거는 다 앞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라는 의미죠. 그것을 바라보라. 남편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힘내라고 어깨에 딱 기대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깨를 내준다. 네, 어깨를 내준다. 신지현 소장님은 저는 일단 신뢰는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는 신뢰를 깬 쪽에서 신뢰를 줘야지 이 사람이 신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정말 확실한 사과, 그다음에 이제 다짐, 그거를 통한 완전한 그 터닝 포인트를 하고 나서 신뢰를 계속해서 주는 행보. 우리 홍진호 씨는? 남자분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자격지심이잖아요.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솔직히 남자분이 사과는 계속 하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과는 맨날 해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건데 여성분이 좀 이제 안아줬으면 좋겠어. 안아주면서 당신의 그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걸로 당신 예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그런 여자처럼 똑같이 쳐다보지 마라. 나는 정말 당신이 좋다 해가지고 다만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걸 똑같이 확실히 말한 다음에 안아주면서 자격지심을 좀 더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주면은 좀 더 정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홍진호 씨 의견에 하나 보태겠습니다. 요렇게 바꿉니다. 그거 물론 뭐죠? 저 남자가 잘못을 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사과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자가 남자를 좀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떠받들어주고. 왜냐면 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CC였는데 근데 이제 뭐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한데 결혼 얘기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농담이었겠지만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하려면 오빠 집 있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와서.
엄마랑 결혼할 때 집 해줄 수 있어? 어머니가 너무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밤새 울었어요. 제가. 어머, 마음의 상처를 받았 네,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못 하겠구나. 그 순수했던 전현무가 지금 왜 이렇게 인생 한순간이에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아니 인생에? 진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순수했다. 밤새 울었어요. 아이고. 여자친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빨리 정 떼려고 그러고 막. 근데 집이 없으니까. 나 결혼 못하니까. 난 너랑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막. 가상의 스토리 아니죠, 진짜로? 아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나 이 남자분이나 이 사회가 만든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남자에게 짐을 지우는 이 사회가 문제다. 네, 이게 뭐 사회를 탓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짓말이 왜 나왔겠어요. 자기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 학벌도 속이고 내가 집을 사놨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다시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여자가 이제 앞으로는 좀 떠받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참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등 돌린 로맨스 버드가 없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처음이네. 같아서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긴 결혼 생활을 비춰보면 사실 6개월 짧거든요. 그렇죠. 제2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해 더 긴 세월 노력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응원하길 바래요